안녕하세요. 김광삼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제13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이랄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톡이랄지 이제 SNS 있죠. 그런 SNS를 통해서 음란한 내용의 글을 보낸다랄지 아니면 그걸 유인한다랄지 이제 그러다가 사실 상대방에 의해서 신고를 당해서 이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하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건 제가 한 상담 사례입니다. 자기 초등학교 동창, 여동창하고 계속 카톡을 주고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상당히 대화가 약간 은밀하게 행해졌어요. 그런데 둘 다 싱글인데 여자 초등 친구가 나 곧 결혼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까지 쭉 은밀한 얘기를 해오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초등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야 그러면 너 재혼하기 전에 나하고 한번 자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자고 얘기하니까 그 초등 친구가 그래 하면서 그래도 내가 지조가 있지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고소당했다고. 왜 고소당했냐고 하니까 은밀하게 음탕한 얘기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대화의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SNS가 워낙 사적인 영역이고 비밀스러운 영역이다 보니까 음란한 대화 자체가 남녀노소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나이로 또 한참 위로 올라가면 60대, 70대들도 SNS로 서로 음란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죄가 되겠죠. 그런데 은밀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은밀한 부위를 전송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 쪽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카톡이랄지 SNS를 보관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은밀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냈다랄지 은밀한 내가 언어를 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기에 맞장구를 쳤기 때문에 상대방 그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게 아니거든요. 서로 협의가 된 거잖아요. 죄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사례 중에 하나는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볼까봐 다 삭제를 했죠. 근데 여자는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가 그 부분을 상당히 편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남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합의하자고. 물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남자가 주장을 해서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편집된 부분을 복원을 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주의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조작이다 할지라도. 또 그러다 보면 이 남자도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협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 최근에 자기 자녀 관련돼서 이제 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대학생이 1학년과 고등학생 2학년이 한번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그날 알게 된 거죠. 근데 점점 12시, 1시가 넘으면서 대화의 깊이가 은밀한 부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노골적. 그런데 고등학생은 아동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통신매체 음란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아동 청소년이나 할지라도 음란한 대화 자체가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저쪽도 우리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된다면 저쪽도 죄가 되겠죠. 그렇지만 서로 성적을 만족을 시킬 목적으로 서로 같이 한 거고 그러면 한 내용 자체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으로 경고를 받는다든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일단 굉장히 겁부터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한 행위가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의를 하고 많은 합의금을 지불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인 관계랄지 부부 관계랄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는 상대와 음란한 행위와 관련된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